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스비급 98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 한 해 정비사업 진행 결과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결과물로서 청약시장, 분양시장의 결과도 한번 같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서울 전화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스비급 98강입니다. 2020년 전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진행 경과들, 주요 이슈들과 함께 그리고 그 정비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역시나 이 청약시장으로 연결이 되죠. 청약시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분기를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2분기 남아있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로 넘어와서 설명을 이어드릴 겁니다. 원래 2시간 안에 강의를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 다음 주까지 해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별도로 온라인 세미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벌써 올해 한 해 되짚어보는 시간은 다 끝났고요. 내년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시장 전망을 할 것이고 아마 다음 주에는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서 2021년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셔야 될지 쭉 이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어떻게 그 온라인 세미나 집에서 편안히 댁에서 편안하게 시청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을 아예 덮어 놓으시다시피 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투자 상품들, 이 투자 자산들은 너무 흑백 논리로 보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생각 다들 하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옥석을 가리셔야 되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입지에 괜찮은 상품을 예전보다 더 유리한 가격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우위에 서 있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좀 익히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쭉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분기 남아있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2021년 예측 그 세미나에서 어떤 부분들을 설명드리는지 간단하게만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들어오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들으시게 될 텐데 수요 공급, 수요가 압도한다, 공급이 모자르다. 좀 막연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공급이 부족한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따져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세미나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환경에서는 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통화량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 자산 가치의 상승,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 왔는지 더불어서 수요 공급에서는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와 가구 수의 감소 추세가 얼마나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급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예측해서 분석해서 2021년을 내다보는 그런 강의를 쭉 이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개의 표가 있는데요. 좀 밑에 있는 걸 먼저 볼까요?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 서울시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법에 따라서 30세대 이상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양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분양을 하고 착공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통상 아파트는 30개월, 대략 한 3년 가까이 입주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도 이 분양 승인 실적은 대략 3년 후에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4만 호가 넘었던 분양 실적 대비 2018년
22,000호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3만 호, 2020년 26,000호.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2018년 이후 3개년은 대략 평균 26,000호 정도의 분양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앞선 시기에서는 4만이 넘는 분양 승인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2018년도의 분양 승인 실적은 바로 내년도의 입주 물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하락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양 승인 실적이 뭐 아주 약간 소폭 감소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전세난이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셨던 분들, 내년도에는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늘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후에 공급 물량을 예측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대부분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실적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관리처분까지 대략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시작해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1년 반 정도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별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시작해서 한 3년 후쯤이 되면은 이제 착공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실적이 이건 뭐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뭐 10% 20% 수준으로 그러니까 급감하는,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 더하기 한 6년, 아파트 착공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추가로 3년 더해서 6년 후에는 이 수치들이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 2025년의 입주 물량도 충분치 못하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볼래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 단적인 지표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더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올해 2분기의 이 정비사업 진행 경과 중에서 중요한 분양 단지가 있었죠. 이 반포지구의 아파트 재건축은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단지별로 뭐 문제도 생기고 속도가 지연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신반포 14차 르엘 신반포죠. 분양을 이루었고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280세대, 총 280세대였습니다. 흔히들 과거의 아파트에 대한 일반 상식은 단지 규모가 커야 좋은 아파트다. 뭐 이 정도 280세대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고정관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죠.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함부로 하시면, 특히나 강남 같은 곳에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혼자만 바보 취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게 될 이 청약 경쟁률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건폐율 18%죠. 강남에서는 거의 불문율처럼 건폐율 20% 이하의 동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 쾌적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 54.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대형 100.9제곱미터까지 좀 고르게 평형이 배정이 되었었고요. 롯데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상징성이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전체 경쟁률이 124.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평형별로 1, 2, 3위를 기록했던 평형들을 집계를 해보면 역시나 개포지구에서 나타났던 현상 그대로 40평형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의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이 평형대별 가격 경쟁력이 과거의 34평형에서 점점 중대형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좀 읽어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양극화의 모습도 보입니다. 34평형은 아예 빠지고 20평대, 그야말로 이제 작은 소형 평형대로 또 남아있는 경쟁률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경쟁률 40평형대에서 408.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8세대밖에 공급이 안 됐던 거죠. 8세대 공급하는데 거기에 3,267명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공급가액 18억 6,800만 원. 저 가격대에 이 청약이 당첨이 되신 분이라면은 최소한 10억 이상 당첨되는 그 순간 10억 이상 확보를 하신 것이죠. 안타까운 부분은 뭐 그러한 당첨의 기회가 널리 고르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의 가능성이 항상 희박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청약에 계속 뭐 도전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주도해서 만약에 청약에서 끝끝내 안 된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신반포 13차 이름도 비슷하죠. 시공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로열 신반포 파크 에비뉴라는 곳도 역시 분양에 이르렀습니다. 규모도 뭐 330세대로 작은 규모로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요. 일반 분양은 98세대 공급이 됐습니다. 역시 건폐율 19%밖에는 안 되고요. 롯데건설이 시공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49.9제곱미터의 소형부터 107.9제곱미터의 대형까지 역시 평형이 좀 고르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경쟁률을 보시면 역시나 114.3대 1, 똑같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평형대가 40평형대를 넘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이 강남 지역의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 평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변화, 평당 가격의 배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꼭 트렌드를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대형이 인기를 끄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억측이죠.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늘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평당 가격이 평형대별로 좀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 시기에 특정 평형대의 인기가 수요가 몰려서 그 평형대만 평당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보다 좀 큰 평형대 혹은 작은 평형대로 가격이 분배가 되는 그런 현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강남에서는 40평형대 이상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률이 574.3대 1, 그리고 뭐 적게는 127.4대 1로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청약이 마무리가 된 상태인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최소 10억 이상은 자산가치 상승, 그 안전 마진을 확보하게 된 그런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입주까지 이르는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입주 물량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을 3차 재건축. 하지만 이게 뭐 공급 과잉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포지구에 역시 반포 센트럴자이 신반포 6차 재건축 입주까지 이르렀고 영등포구 당산동을 보시면 당산 센트럴자이 이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쪽에 재개발을 통한 신축 아파트 공급도 꾸준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영등포 그 신길의 북단 쪽에 있는 영등포 뉴타운 쪽에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단지별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산 센트럴 자이에 실거래가 내역이 아직까지 없어서 이 거래 정보망에 올라온 매도 호가를 보시면 18억 1,6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30평형대가 17억에서 뭐 거래되는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거보다 더 신축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올라온 이 가격이 뭐 결코 무리가 되는 가격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은평구 수색동 각각의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과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응암 2구역과 수색 4구역에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각각 12억 5천만 원과 또 12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가격 싼 곳이라는 인식을 이제 점점 떨쳐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제 웬만한 곳,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가 그래도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곳들은 30평형대 10억 선을 이미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제 다 넘었고 올해 와서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균
거래 가격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KB 시세 기준으로 이미 이제 10억 원을 훨씬 넘긴 상태인 것이죠. 예전과 달리 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가격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그런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게 되면 영원히 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만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떨어질 날 기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더 기다려 보신다고 해봐야 방법이 없는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드려왔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6.17 대책이 나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도 이때 또 들어갔죠. 뭐 계속 확대 지정할 겁니다. 전 국토의 조정 대상 지역화를 이룰 때까지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뭐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건 이거죠.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되는 이 조항 때문에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재건축 사업을 뒤로 미뤄왔던 단지들이 부랴부랴 속도를 빨리 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조합 설립까지 이제 박차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최초의 얘기가 나온 건 올해 말까지였는데, 근데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어서 아마도 내년 초까지 좀 유예 기간이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730 대책에 의해서 발표가 됐죠. 이 대책의 결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는 통계 지표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지난 20년 동안 이 전세 수급 지수가 190을 넘겼던 적이 딱 3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4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년 동안 4번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190을 넘긴 그 직후에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매 가격 상승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상승할 겁니다. 8.4 대책을 보시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죠.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는 얘기, 그리고 기존의 5.6 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정비구역 해제 지역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의미를 두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해드렸던 문제점, 대표적인 문제점은 확정수익 제시의 문제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확정수익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과거에 LH가 진행했던 시행자로 들어갔던 게 정비사업장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하니까 왜 저 사람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할까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적했던 그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의 기사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안 될 일이고요. 또 무조건 나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시게 되는 것도 안 좋은 일이죠. 늘 균형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3분기에 넘어와서 중요한 이벤트들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문제를 겪었었죠. 시공사 입찰 그 선정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그 정부의 지적 때문에 다 물리고 이제 올해 새로 진행을 해서 결국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당첨이 지정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DH 한남이라는 차후에 아파트 브랜드명도 이제 갖추게 된 상황인 것이죠. 전체 5,816세대, 정말로 큰 규모입니다. 이 한남 3구역이 오랫동안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지연되어 왔었던 한남 뉴타운의 이 첫 번째 선두주자로서 첫 테이프를 끊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구역들, 한남 2구역이라든지 4구역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선례로 삼을 만한 그런 사업의 과정들을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입지 자체가 민족공원의 동쪽 그리고 전통적인 그야말로 용산다운 용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지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된다라는 장점도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앞서서 강남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폐율 20% 이하였죠. 고급 아파트로서 이 단지 배치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상 40%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건폐율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 고급 아파트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의문 부호를 떼버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최저 진입 가격이 현찰 10억으로도 약간 이제 모자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13억에서 14억 정도의 현금이 소요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대출 전혀 없이 딱 이제 그 정도 현금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금액대의 이 재개발 물건을 그냥 일반 청약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여기도 한번 뭐 노려보시고 다른 뭐 청약도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한남 3구역은 강남 재건축을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재건축의 투자로서의 제약 조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인형 거주 요건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재개발에 가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개발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 대안 투자처로서 이 한남 3구역 혹은 뭐 남아있는 2구역이나 4구역 정도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3구역, 한강 3익 재건축, 장이 6구역 재개발 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진척도가 있었죠. 신림 3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강 3익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간 상태입니다. 장이 6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진행이 됐네요. 신림 3구역, 신림 뉴타운은 신림 1구역과 또 봉천 14구역이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그리고 그 직후에 갑자기 이제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었죠. 순차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강 3익 재건축에 있어서 의미를 두실 부분은 용산에서 그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이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간 첫 번째 사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이 6구역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죠.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이 1구역 같은 경우에 벌써 30평대 10억을 넘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도 또 내 집 장만의 그런 개념으로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곳이 장인 뉴타운이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3분기 그리고 남아있는 4분기까지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2020년 한 해 정비사업 진행 경과와 함께 각 지역의 정비사업의 결과로서 진행이 되었던 청약시장의 결과들을 체크를 하면서 현재 아직까지 분양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청약에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재개발 단계 혹은 재건축 단계에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단지들을 쭉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분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3분기, 4분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의 전망을 더 빨리 접하시고자 세미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